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재 특검법 다음 주 공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고 여기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공포가 되면 바로 출범 준비에 돌입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이게 의결이 되면 바로 출범이 가능할까요? 바로는 아니고요. 네. 특검법상 인원 파견 받고 특검 선정해서 제가 하고 하는 데까지 실무적으로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리는데 현행 특검법상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세 가지 특검들 다 중요한 것들인데 뭐 계엄 관련 내란 그다음에 최상병 건 또 김건희 씨 다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고 명확하게 매조지해야 될 것들인데 특히 계엄 내란 이런 것들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첩첩산중입니다. 그렇죠. 밝혀내야 할 길. 그러니까 사람들 인원도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실무 인원 포함해서 특검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할 때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탄탄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선 국민 감정만 고려해서 야 빨리 서둘다가 보면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 실수했으니까 한 번 더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실무 시간 같은 것은 좀 참고 들여다보는 인내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일단 이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대 네. 세계 특검 이렇게 대규모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처음이라 그런 적은 없었어요. 특검 그러니까 검사만 파견 검사만 60명 50명, 40명, 60명, 이렇게 20명 해서 총 120명이 투입이 됩니다.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데 예. 출범 시기가 좀 너무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죠. 한 120명쯤 이제 검사가 필요한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검사가 한 2,200명 됩니다. 120명을 다 현행 검사에서 뽑는 건 아니고요. 검사 경력자로 밖에 나와 있는 변호사에서 뽑고 또 실무 검사들 중에 상당 부분은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 그다음에 과거에 이걸 수사했던 사람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은 데려올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120명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네. 때문에 또 하나하나 인선을 잘 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같이 일할 특검 및 특검보들과 검사들 사이에 이런 관계라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이게 뭐 군대처럼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드는 것은 서로가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 없도록 좀 감시 같은 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특검은 그동안 몇 년간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필요성과 지지와 이런 게 높았던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컬러도 있지만 법적으로 우선 명확히 따지고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을 규명하는 게 1차적으로 특검이 할 일이잖아요. 무조건 때려잡자 뭐 이건 아니니까 행여라도 그렇게 오해하시면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뭐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서 출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태 이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2차 국힘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게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로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거기 당론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거 반대한다가 국힘 당론인데 네. 그걸 무효화하자 뭐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탄핵이 언제 끝났는데 4월 4일 날 헌재에서 이미 탄핵이 됐고 그거에 입각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치렀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까 AI 시대 철기 시대인데 구석기 얘기를 하고 철기 있다. 시대인데 뭔 구석기 얘기를 하고 있냐 비유를 한다고 네. 했는데 한 큐에 안 갔나 봐요. 아무튼 그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직도 네. 지금 무슨 저녁밥 먹을 때인데 지금 일어나서 아침밥 뭐 먹느냐 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오가는 게 국힘의 현실이기 때문에 좀 한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국힘이라고 막 무조건 꿀밤 한 대 먹이고 나쁘게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흐름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선에서 참패하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왜 있다는 게 아직까지 무슨 윤석열 탄핵안을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뭐가 흔쾌히 결정이 안 나서 자기들끼리 찌그락찌그락 한다고 하니 아이고 뭐 할 말이 없다 나는 네.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는 보수가 어디 가서 여전히 명함을 못 내밉니다. 개혁 보수, 합리 보수, 그다음에 극우 파시스트들과 명확히 선을 긋고 윤석열 등 내란 주모자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치라도 내란에 아직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칼 같은 자기 비판과 함께 당내 징계나 제명 이런 것들도 제깍제깍하고 그래야 아, 저 사람들이 조금 바뀌나 한번 좀 지켜볼까 국민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걸 뭐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나왔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뒤편에 책임 반성 변화라고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전혀- 그러지 말고 네, 그에 맞지 않는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가장 상징적인 게 윤석열 씨 출당도 못 시켰잖아요. 제명도 못 시켰잖아요. 선거 막 임박하니까 뭐 그래야 돼 어째야 돼 그러니까 김문수 당시 후보가 저는 그 윤석열 씨에게 나가라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다 그냥 알아서 그랬었죠.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어느 날 스리슬쩍 윤석열 씨가 나 뭐 당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당이 저게 정신 있나. 근데 아직 거기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뒤에다가 뭐라고 뭐 이상한 반성 이런 거 글자 아무리 써놔 봐야 행동으로 담보되지 않는 저런 다짐의 말들이 어떻게 공신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했는데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북송금 재판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물어봤을까요? 아까도 저 오프닝에서도 이거 언급하셨던데 정치 공세이기도 하고요. 그 사법부 특히 대법원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제정 이런 것들은 좀 속도 조절을 하자고 대통령도 의사 표명을 했잖아요. 네. 저는 길게 보아서 그리고 넓게 보아서 그것은 조금 잘하는 게 더 많다. 그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 맺힌 지지자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는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행여라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거나 이상한 정치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한다거나 국회의 논의 과정도 한번 거치게 하고 이런 점은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어느 지켜야 하는 선 그걸 훌쩍 넘어버리는 공격성 이런 것들은 좀 옥석을 구분해서 네. 선을 그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건 아니다 싶은 것은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 볼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쪽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잘 그다음에 결국은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본인도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넓고 깊은 차원에서 정치적 결정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당이지만 여당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꿀밥만 먹이기 쉽고 야당은 아예 쳐다도 안 받고 그럼 당하고라도 상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냥 관저에서 사람 불려다가 밥 먹고 술 마시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해. 제 추측인데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대통령실에서 잘 방향과 속도, 볼륨 게이지를 잘 조절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게 네. 방탄 3법이라면서 방탄 프레임 씌우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에 대한 이야기죠. 네. 약간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네. 일부분 겹치는데 필요한 속도 조절은 아마 할 것이고 당에서도 의견을 내리라고 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겠다. 합리적이겠다. 이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막후 소통도 잘 하리라고 보고요. 김용태 직함이 뭐죠?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우선 너나 잘하십시오. 당내 네,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내에 이상한 소리 안 나오게 몸가짐부터 바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딱 단정하게 분명히 밝히고 뭘 해야지. 그런 건 흐지부지 아직도 뭐 윤을 탄핵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가갈 수 있겠어요? 너나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국힘이 좀 이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부터 돌아보길 바랍니다. 핫이슈 라인업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인생톡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